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베를린. 지금 유럽 전역에서 한국행 항공권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눈물로 시작된 이 거대한 흐름. 음식 한 조각이 세계 미식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의 한옥 마당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유럽인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들의 영혼을 흔들었을까요? 제 이름은 마르코. 이탈리아 밀라노의 요리학교에서 늘 최고를 꿈꾸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제 자신감을 스크린에 투사하여 발효 수업 발표 화면에 두 단어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강의실 뒤편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익숙한 편견의 메아리와도 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 안의 오만함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 이토록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처음이었네요. 스스로를 최고라 여겼지만 저는 아직 맛의 거대한 세계 앞에 서보지도 못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는 유럽 미식과의 연관성을 찾아보라는 원론적인 과제를 남기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동기 로렌초는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느냐며 제 어깨를 두드리더군요. 그의 말은 제게 편하고 익숙한 길로 돌아오라는 달콤한 유혹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상대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이 익숙하고 안락한 편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제 연구가 남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제 자신을 깨우는 탐구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발효 음식과 면역 체계에 관한 학술 자료를 읽다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조한 학술 용어들 사이에서 제가 막연하게 느끼던 한국 음식의 가능성이 과학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것은 제게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 불빛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지도 교수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을 전했죠. 책 속에 박제된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지혜를 경험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제 눈빛에서 진심을 읽으신 교수님께서는 겨울의 한국으로 떠나보라며 따뜻한 격려와 함께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망설임 없이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예약 완료하는 문구를 보며 저는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저의 미식 세계를 넓히는 것을 넘어 제 인생의 계절 자체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안의 편견이라는 추운 겨울을 지나 새로운 봄을 맞이하러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 계신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역시나 사랑이 담긴 걱정이 가득했죠. 낯선 땅에서 혹시라도 힘든 일을 겪지는 않을까 염려하셨습니다. 저는 학교의 공식적인 절차와 안전 수칙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며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곧장 돌아오겠노라고 굳게 약속했네요. 어머니는 제 열정을 이해해 주셨고 약속을 지키라는 당부와 함께 제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어 어머니께서 주신 작은 묵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저를 지켜주는 어머니의 마음 그 자체였죠. 저는 새로 산 여행 노트의 가장 첫 페이지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정성껏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존중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네요. 이 여행은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존중하기 위해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 다짐이 제 여정의 첫걸음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한국 남도의 한옥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맑고 차가운 공기는 제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말끔히 씻어주는 듯했죠.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자 인자한 미소를 지으신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앉아 할머니께서 내어주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품은 듯한 한옥의 풍경 속에서 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밀라노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 같았네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인생을 바꿀 한 끼 식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소박한 저녁상에 오른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단순하고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짭짤함이 먼저 혀를 깨우고 뒤이어 상쾌한 시큼함과 알싸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달콤함이 차례로 피어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것이 바로 시간의 맞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마당의 우물에 비친 달을 보며 맛에 대한 제 기준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마당에 가득한 절인 배추의 무게와 마주하며 진짜 노동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양념을 버무리는 손끝은 아리고 매웠지만 그 고통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죠. 할머니께서는 서툰 제 손을 잡고 부드러운 리듬으로 양념을 버무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의 전수처럼 느껴졌네요. 잠시 뒤, 우리는 모두 마당에 둘러앉아 잘 삶아진 수육과 갓 담근 김치를 함께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완벽한 조화에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발효란 단순히 재료를 썩지 않게 보관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예술이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땀 흘리며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의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제 요리 노트에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적어본 적 없는 새로운 단어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다림과 조화, 그리고 공동체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텐마루에 앉아 낮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렬한 체험을 제가 배운 요리의 언어로 번역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저는 노트 위에 김치의 발효가 만들어내는 산도 변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맛의 균형을 설명하기 위해 수분 활성도와 삼투압 현상에 대해 기록했네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새로운 세계와 제가 살던 낡은 세계를 연결하려는 저 자신만의 노력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비로소 두 개의 다른 세상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록한 내용을 지도 교수님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님으로부터 짧은 답장이 도착했죠. 훌륭한 접근이다.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가라는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받은 기분이었네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할머니와 함께 활기 넘치는 재래시장을 걸었습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색과 소리, 그리고 냄새로 가득한 거대한 교실과도 같았죠. 젓갈 가게에서는 깊은 바다의 맛을 보았고, 채소 가게에서는 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재료의 산지와 계절, 그리고 소금의 종류까지 꼼꼼하게 따지셨습니다. 저는 레시피에는 결코 기록될 수 없는 살아있는 변수들을 배우고 있었네요. 그리고 상인들이 덤으로 얹어주는 것에서 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재료의 중요성 또한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맛은 말이나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며 제 손에 깍두기 한 조각을 쥐어주셨습니다. 아삭하게 씹히는 소리와 함께 입안에 퍼지는 달고 시원한 맛은 그 어떤 설명보다 완벽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레시피는 고정된 지도일 뿐이며 진짜 맛의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제 요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옥에 머무는 다른 게스트들과 각자 만든 김치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김치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것에서는 나지 않는 미세한 쓴맛이 느껴졌죠.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김치가 담긴 통을 한번 보시더니 무채가 숨을 쉬지 못해서 그렇다는 간단한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오만함이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이었네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발효란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실패의 쓴맛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우월감이라는 돌덩이를 부수는 약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위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비로소 겸손이라는 단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배움은 제 인생 최고의 레시피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어머니께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어두운 한옥 마당을 은은하게 밝히는 등불과 줄지어 늘어선 장독대의 풍경을 보여드리자 어머니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이곳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하자
어머니께서는 제 얼굴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며 안심하셨습니다. 마침 마루를 지나가시던 할머니께서 카메라를 보시고는 서툰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네셨네요. 그 모습에 저와 어머니는 국경을 넘어 따뜻한 웃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곳은 정말 따뜻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말입니다.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차가운 지식과 오만함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할머니께서는 동네 아이들을 위해 작은 김치 체험 교실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조 교사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제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말로 발효는 착한 미생물들의 즐거운 파티와도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네요. 저는 할머니의 지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통역하며 제가 배운 것을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다는 욕심이 제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식은 나누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의 기쁨이었습니다. 제 안에 차가운 경쟁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은 제게 더 큰 배움에 대한 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계절의 짧은 경험만으로는 이곳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죠. 저는 결국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어 이곳의 겨울을 온전히 배우고 싶다는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소화기 너머의 어머니께서는 잠시 말이 없으셨지만 이내 제 목소리에 이미 답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결정을 묵묵히 응원해 주신 것이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의 차가운 장독대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익어가는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맛을 화려하게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을 정성껏 모시는 구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요리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어느덧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경복궁으로 향했죠. 거대한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고궁의 유려한 기와 지붕이 따스한 봄 햇살을 온전히 머금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행렬이 펼쳐져 있었네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이토록 자연스럽게 한 화면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낯설고도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잠시 발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이 나라는 참으로 흥미로운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때 부드러운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소매 끝에 고운 천이 나부끼는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죠. 바로 그 순간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장을 하던 장독대의 풍경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시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게 진정한 맛의 의미를 가르쳐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남겨준 곳이기도 했네요. 제 안에서 편견이라는 단단한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